뉴욕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2단계 경제 재개에 들어갑니다. 뉴욕시가 이동검사소를 운영하는 등 코로나 진단검사 역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에서 민주당 시의원 후보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한인 후보이 한인들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1년간 뉴욕시 저소득층 아파트 임대료가 동결됩니다. 연방 대법원이 오늘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 연장안을 5대4로 승인했습니다. 남서부 지역이 코로나19의 새로운 확산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흑인 청년을 사살한 애틀랜타의 백인 경찰에게 11건의 중범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뉴욕시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된 여성이 뉴욕시를 상대로 $10,000,000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 뉴 밀레니엄 뱅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진앙지인 뉴욕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2단계 경제 재개에 들어갑니다. 지난 8일 1단계 정상화를 시작한 지 2주 만입니다. 앤드루 쿼모 뉴욕 주지사는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뉴욕시의 코로나19 관련 수치가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경제 재개 1단계에 돌입한 지 14일이 지난 시점인 오는 22일에 2단계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쿼모 주지사는 주 전역의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됐던 단계별 경제 재개 계획에 사용된 일일 확진율, 입원율, 신규 사망자 수 등 지표에서 뉴욕시가 꾸준히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재개 2단계에 돌입하게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하에 식당 실외 영업, 예배당 최대 수용 인원 25% 미만 예배, 헤어살롱, 이발소 등 일부 퍼스널 케어 영업, 부동산 사무직 근무, 자동차 딜러 영업 등이 허용됩니다. 웨스트체스터, 록랜드, 허슨밸리 지역의 경우 오는 23일, 러안 지역은 오는 24일에 경제 재개 3단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뉴욕시의 일일 확진율은 지난 5일간 1.7%에서 1.2%로 감소했으며 주 전역 확진율은 0.96%로 최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피켰던 4월 1일의 확진율은 57%로 검사자 100명 중 57명꼴로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이제는 검사자 100명 중 1명꼴로 줄어든 것입니다. 주 보건국에 따르면 16일 뉴욕시의 29,053명의 검사자 중 신규 확진자는 35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이외 지역은 17만 4,201명의 검사자 중 217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뉴욕주 일일 사망자는 17명으로 픽 이후 최초로 1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경제 재개가 본격화되면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는 이동검사소를 운영하는 등 진단검사 역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5개 보로 전역에 5개의 진단검사장이 검사를 시작하고 이동식 검사 차량을 10대까지 확충하는 등 검사 역량을 더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현재 업무 재개를 앞두고 본인이 감염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또는 회사에서 검사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 등 코로나 진단검사를 원하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시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검사장은 200곳이 넘습니다. 뉴욕시 5개 보로 전역의 헬센병원, 원메디컬, 시티엠드에서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공공도서관, 커뮤니티 칼리지, 시니어 센터, 교회나 성당, 주차장 등의 공간을 이용해 헬센병원 지원으로 검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검사 차량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브롱스, 구베르뉴어 놀이터와 스태튼 아일랜드 리치몬드 애비뉴에서 운영됩니다.
현재 증상 유무,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와 상관없이 뉴욕 시민은 누구나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달 7일 뉴저지 예비선거가 실시되는 가운데 팰리세이드 파크에서는 2명의 한인 후보가 민주당 시의원 후보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재관 후보와 스테프니 장 후보의 공약을 들어봤습니다. 7월 7일에 치러지는 팰리세이드 파크 시의원 민주당 예비선거는 크리스 정 시장과 펠팍 민주당 위원회 등의 지지를 받은 박재관, 신디 페레라 후보와 폴 김, 앤디 민 시의원 등이 지지하는 스테프니 장, 프랭클린 다너휴 후보가 대결하게 됩니다. 기호 1번 박재관 후보는 현재 펠팍 타운 플래닝 보더 의원으로 활동 중이며 지역 봉사에 앞장서고 있으며 기호 6번 스테프니 장 후보는 팰리세이드 파크 교육위원으로 만 3년째 봉사하고 있으며 교육 컨설턴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는 지난 2019년 크리스 정 시장이 한인 시장으로 선출된 쾌거에 이어 현재 6명의 시의원 중 이종철 부시장, 앤디 민과 폴 김 한인 의원을 포함해 총 3명의 시의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약으로 어떤 말을 내세우지는 않고 싶고 우리 팰리세이드 파크 주민들을 위하여 어려운 부분, 또 잘 안 되는 부분, 소통이 안 되는 부분, 또한 행정적으로 간소화시키거나 효율화시켜서 우리 타운이 좀 더 우리 주민들이 살기에 편안하고 또한 보기 좋은 타운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번 박재관 후보를 몇 년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폼만 내는 시의원이 아닌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실 실력과 교양을 고루 갖추신 분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한 표가 살기 좋은 펠팍을 만드는 데 가장 적합한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팰리세이드 파크에서 16년째 거주하고 있고요. 공약 중에 과잉 시정의 지출을 줄인다. 우리는 많은 세금을 걷고 있는데요. 정말 그 돈을 알뜰하게 잘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현재 펠팍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교육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고 이번 해 특별히 코비드-19 때문에 아이들과 또 부모님들과 또 선생님들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 교육위원회에 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확장하고 열심히 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꼭 믿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팰리세이드 파크 시의원인 앤디 민 폴킴 시의원입니다. 저희는 지금 민주당 후보를 뛰시는 스테프니 장 현 교육위원장과 또 시의회 의장이신 프랭크 다너휴를 지지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두 분은 오랫동안 교육에 몸담으시면서 오랜 경험을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더욱더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거라 믿고 더 나은 정말로 안정된 그런 스테이블 리더십을 보여주는 후보들은 진짜 이들이라 믿습니다. 현재 뉴저지 버건 카운티 한인 인구는 10만 명 정도로 이 중 한인 유권자는 4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한인 밀집 지역인 팰리세이드 파크에는 약 62%가 한인들이며 이 중 유권자는 3,600여 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올해 예비선거는 코로나19 비상사태 국면을 맞아 뉴저지주의 경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정당이 있는 모든 유권자에게 우편 투표 용지를 발송했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유권자 협의회 권영만 회장은 올해는 코로나19로 7월 7일 당일은 잠정 투표만 있기에 정당에 소속된 모든 유권자는 반드시 우편 투표에 참여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인 후보들이 예비선거 후 본선거에서 승리하게 되면 팰리세이드 파크에서는 과반수의 시의원이 한인 의원으로 포진돼 행정 부분에도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1년 동안 뉴욕시 저소득층 아파트 임대료가 동결됩니다. 이상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뉴욕시 임대료 조정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6대3의 표결로 뉴욕시 렌트 규제 아파트의 1년 임대료를 현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또 2년 임대의 경우 1년 후에 집주인이 1% 정도 인상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당초 뉴욕시 랜드로드 단체는 1년 임대는 2%, 2년 임대료는 5%로 각각 인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직장에서 쫓겨난 실업자들이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심각해지자 이같이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에 따라 렌트 규제 아파트에 230만 명의 시민들이 안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집주인이 임대료를 못 내는 세입자를 내쫓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된 1차 퇴거 유예 조치는 오는 토요일로 끝날 예정이었지만 앤드류 코모 뉴욕 주지사가 이 퇴거 유예 조치를 8월 20일까지 2개월 더 연장했습니다. 그러나 2차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실직했거나 재정 형편이 어려워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세입자들은 집주인이 퇴거 요청서를 받을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세입자 연합에 따르면 지난 3개월 동안 세입자의 25%인 100만 가구가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연방대법원이 오늘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인 다카 연장안을 5대4로 승인했습니다. 66만여 명의 다카 수혜자들이 일단 추방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보수적 대법관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연방대법원이 오늘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폐지 방침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존 로버트 주니어 대법원장은 국토안보부가 다카를 폐지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다카 수혜자들의 명백한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다카 프로그램을 폐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소송을 5대4로 기각시켰습니다. 다카 수혜자들은 일단 추방을 면할 수 있게 됐으며 2년간의 노동 허가를 갱신할 자격을 얻게 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폐지 재추진이 예상되지만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11월 대선 전에 다카를 폐지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연방이민국의 집계에 따르면 2019년 6월 기준 다카 수혜자는 총 66만 880명이며 캘리포니아에만 18만 8,42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한인은 6,540명입니다. 다카는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춘 서류 미비자 자녀들에게는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으로 2012년 처음 시행됐습니다. 코로나19 초기 환자가 가장 많았던 뉴욕, 뉴저지 등의 지역에서 신규 환자가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남서부 지역이 코로나19의 새로운 확산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9개 주에서 어제 1일 코로나19 환자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텍사스, 플로리다주를 비롯해 애리조나, 네바다, 오리건, 오클라호마, 알래바마,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1일 신규 환자 또는 7일간 신규 환자 평균이 최고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클라호마주에서는 259명의 환자가 새로 나오면서 전날 기록이 깨졌고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15일 연속으로 최대 환자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또 플로리다주는 어제 2,61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7일 평균 1일 신규 환자는 일주일 전보다 78% 증가했습니다. 텍사스주에서는 입원 환자 수가 6일 연속 증가하며 16일에는 최고치인 2,793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대도시인 휴스턴과 댈러스 지역에서 메모리얼데이 이후 입원 환자가 약 85% 증가했습니다. 이들 주에서는 경제 재개로 문을 열었다가 다시 닫는 식당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대규모 대선 유세를 할 예정인 오클라호마주 털사 카운티도 1일 신규 환자가 96명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유세 장소인 체육관에 1만 9천 개 좌석이 꽉 찰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나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등 일부 정치인은 신규 환자 증가가 검사 확대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펜실베니아 대학 보건정책부 학장 이메뉴얼 박사는 검사 때문에 환자 수가 소폭 증가할 수는 있지만 환자 수가 50%에서 150% 증가하면 이는 바로 지역사회 확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흑인 청년의 등에 총을 쏴 숨지게 한 애틀란타의 백인 경찰에게 11건의 중범 혐의가 적용돼 유죄가 인정되면 최고 사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애틀랜타 패스트푸드 매장 앞에서 27세 흑인 청년 레이샤드 브룩스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게럴 롤프 경관에게 검찰이 중범 살인 등 11개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사건 당시 브룩스는 음주 측정 전까지 경찰에 협조하다가 측정에서 단속 기준에 걸리자 체포에 저항했고
테이저건을 빼앗아 달아나다 경찰이 쏜 3발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브룩스는 5.5m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총을 맞았는데 롤프 경관은 피를 흘리며 쓰러진 브룩스를 발로 차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경찰은 브룩스에게 2분 넘게 별다른 구호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장에 있던 동료 경관 데빈 브로스너는 브룩스가 총격의 고통으로 신음할 때 어깨를 밟고 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룩스넌에게 가중폭행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애틀란타 경찰 규정은 달아나는 사람에게는 레이저건도 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뉴욕시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제 체포된 20대 여성 칼리마 로지에가 경찰이 과잉 무력을 사용했다며 뉴욕시를 상대로 $10,000,000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로지에는 지난 5월 13일 브루클린의 아틀란틱 애비뉴역 플랫폼에서 5살짜리 아들과 함께 기차를 기다리다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시민이 SNS에 올린 동영상에는 이날 5명에서 6명의 경찰이 저항하는 칼리를 바닥으로 강제로 쓰러뜨려 수갑을 채우는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로지에는 경찰은 겁에 질려 우는 5살짜리 아들 앞에서 머리와 목을 눌려 쓰러뜨리고 팔을 비틀어 수갑을 채웠다며 경찰의 폭력으로 목, 손목, 무릎 등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로지에가 마스크를 쓰라는 요구에 반발하며 경찰의 얼굴에 기침을 하겠다고 협박했으며 경찰을 때리기도 해 체포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뉴욕시는 공공장소에서 6피트 거리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 사건 이후 마스크 미착용을 이유로 체포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주 일간지 소식입니다. 뉴욕타임스 먼저 보겠습니다. Bolton book says Trump's offenses exceeded Ukraine. Alleges president asked Xi to buy crops to help him win re-election. John R. Bolton, the former national security advisor, says in his new book that the House in its impeachment inquiry should have investigated President Trump not just for pressuring Ukraine, but for also a variety of instances when he sought to use trade negotiations and criminal investigations to further his political interests. 존 볼턴 전 국가안보 보좌관은 탄핵 심사에서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압박한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무역 협상과 범죄 수사를 이용하려 했던 다양한 사례에 대해 조사했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Mr. Bolton also adds a striking new accusation by describing how Mr. Trump overtly linked tariff talks with China to his own political fortunes by asking President Xi Jinping to buy American agricultural products to help him win farm states in this year's election. Mr. Trump, he writes, was pleading with Xi to ensure he'd win. 볼턴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올해 선거에서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미국의 주들에서 자신이 승리할 수 있도록 미국산 농산물을 사달라고 요구함으로써 중국과의 관세 회담을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연계시킨 과정을 묘사함으로써 새로운 비난을 추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자신이 승리할 수 있도록 간청했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China puts all its men in DNA surveillance net. Tens of millions, even boys, are sampled using U.S. gear. They have swept across the country since late 2017 to collect enough samples to build a vast DNA database. According to a new study published on Wednesday by the Australian Strategic Policy Institute, a research organization based on documents also reviewed by the New York Times. With this database, the authorities would be able to track down a man's male relatives using only that man's blood, saliva, or other genetic material. 호주 전략정책연구소가 어제 발표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중국은 방대한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샘플을 수집해왔고 이 데이터베이스로 남성의 혈액, 침 또는 다른 유전 물질만을 사용해 남성의 혈연 관계를 추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The project is a major escalation of China's efforts to use genetics to control its people, which had been focused on tracking ethnic minorities and other more targeted groups. It would add to a growing, sophisticated surveillance net that the police are deploying across the country, one that increasingly includes advanced cameras, facial recognition system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이 프로젝트는 중국이 소수 민족과 표적 집단을 추적함으로써 유전학을 이용해 자국민을 통제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이 전국에 배치하고 있는 감시망에 추가될 것이고, 감시망은 이미 고성능 카메라, 안면 인식 시스템, 인공지능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뉴욕 포스트를 보겠습니다. 103rd times the charm. Finally, $50,000 bail for menace who hit 92-year-old. 어제도 뉴욕 포스트에서 다룬 내용인데요. 오늘은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4페이지 자세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Finally, that's a wrap. 장면을 보시면 이 범죄자에 대한 기록입니다. Judge Paul McDonald ordered the homeless man who, according to social workers, is bipolar and schizophrenic, held on the steep bail, calling him a career criminal. 사회복지사들은 이 노숙자가 조울증과 정신분열증이 있는 직업 범죄자라고 했으며, 폴 맥도널드 판사는 이 노숙자에게 엄중한 보석금을 내릴 것을 명령했습니다. Despite his lengthy criminal history and evident mental health struggles, there is no evidence the city's embattled $1 billion Thrive Mental Health Initiative has rendered him any aid. A City Hall spokeswoman declined to reveal any connection, citing medical privacy laws. 그의 오랜 전과와 명백한 정신건강 문제에도 불구하고 $10억 투입한 뉴욕시 정부의 정신건강 프로그램이 그에게 어떤 도움을 제공했다는 증거는 없으며, 시청 대변인은 사생활보호법을 이유로 어떠한 연관성도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신문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기존 경제 제재를 1년 더 연장하며 북한을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으로 재규정했습니다. 이는 연례적 조치이지만 공교롭게 시점적으로 북한이 최근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금강산 관광지구, 개성공단,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 지역의 군부대 재두준 방침 선언 등을 통해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내몰며 한반도 긴장을 높이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51만 건을 기록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청구 규모는 11주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3주 동안 미국에서 신규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은 약 4,500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들이 최소한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잃었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13주 연속 주당 수백만 건을 기록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노동부가 이를 집계하기 시작한 1967년 이후 최고치 수준입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대화 금지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당국은 성명을 통해 큰 소리로 이야기하거나 통화하는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함유할 수 있는 호흡기 침방울 배출 범위를 늘리기 때문에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필 머피 주지사가 내린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각 역 내부에 손 세정제 등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주정부의 세입자 렌트비 긴급 지원 프로그램 신청이 7월 6일부터 10일까지 닷새 동안 진행됩니다. 신청은 7월 6일 오전 9시부터 웹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 수혜자가 최종 결정됩니다.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 신청을 위해서는 뉴저지 거주자로 가구 소득이 지역 중간 소득의 80% 이하여야 합니다. 버겐 카운티의 경우 4인 가족 기준 연소득이 78,500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creativemedia.net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요즘 같은 상황 속에 우울증과 상실감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족들과 충분한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 뉴 밀레니엄 뱅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